낡은 보물 상자를 여는 순간 이게 어떻게 여기에 기이한 인연이 펼쳐지는데 여보, 어떤 괜찮아요? 이야기인지 왜 들어볼까요? 이래요? 안 돼. 인연은 때론 이렇게도 이게 찾아오나 어떻게 여기에 봅니다. 이래?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괜찮아요? 볼게요. 새벽 5시 아파트 단지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다. 강영식은 낡은 경비복 소매를 걷어올리며 경비실 문을 열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허리는 고닫고 눈빛만큼은 매서웠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단지를 한 바퀴 돌기 시작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불법 주차 차량은 없는지, 화단에 담배꽁초를 버린 놈은 없는지 날카롭게 살폈다. 순찰을 마치고 정문으로 돌아오던 영식의 발걸음이 멈췄다. 정문 바로 앞 명당 자리에 낡은 화물 트럭 한 대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트럭 짐칸에는 온갖 종류의 꽃들이 가득했다. 장미, 튤립, 프리지어, 안개꽃. 영식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허가도 없이 불법 노점을 벌이다니. 그는 큰 걸음으로 트럭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쾅쾅 두드렸다. 아, 여기가 장사할 때야? 트럭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운전석 문이 열리며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내렸다.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야구 모자를 벗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영식의 몸이 굳어버렸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어젯밤 너무 피곤해서 여기서 잠깐 눈 붙였어요. 은수라는 이름표를 단 그 여자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는 순간 영식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단발머리, 초승달 같은 눈매,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앞니. 그것은 50년 전 청계천 다리 밑에서 처음 만났던 연희의 모습 그대로였다. 영식의 손목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크게 들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들고 있던 경광봉을 떨어뜨릴 뻔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목이 말랐다. 50년 동안 한 번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던 이름이 입술 끝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영식은 그 감정을 억눌렀다. 아니, 억누르려 했다. 여기서 장사하면 안 돼. 당장 차 빼.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거칠게 나왔다. 은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 꽃 좀 사실래요? 오늘 아침에 막 떼어온 거라 정말 싱싱. 필요 없어. 빨리 안 가. 영식은 돌아섰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경비실로 돌아온 그는 문을 닫고 책상에 털썩 주저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컵을 마셨지만 가슴속 요동은 가라앉지 않았다. 밤이 되어 순찰 일지를 쓰던 영식의 손이 멈췄다. 그는 몽당 연필로 종이 귀퉁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연희. 두 글자를 또박또박 쓴 그는 잠시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황급히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문 쪽에는 아직도 그 꽃트럭이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은수가 시든 꽃잎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영식은 커튼을 확 닫아버렸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50년 전 연희가 불렀던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사람의 기억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50년 넘게 가슴 깊이 묻어뒀던 이름이 낯선 아이의 얼굴 하나에 이토록 선명하게 살아날 줄은 그도 몰랐다. 그날 이후로 은수의 꽃트럭은 매일 아침 아파트 정문 앞에 나타났다. 영식은 여전히 쌀쌀맞게 굴었지만 더 이상 쫓아내지는 않았다. 대신 경비실 창틀에 기대어 은수를 지켜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은수는 부지런했다. 새벽같이 도매시장에서 떼어온 꽃들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물을 갈아주고 가격표를 붙였다. 하지만 손님은 많지 않았다.
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출근길에 바빠서 꽃을 살 여유가 없었다. 점심때가 되면 은수는 트럭 짐칸에 앉아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고 오후 내내 손님을 기다렸다. 해질 무렵이 되면 팔리지 않은 꽃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영식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연희도 저랬었다. 청계천 다리 밑에서 조화를 팔던 연희는 손님이 없으면 저렇게 풀이 죽은 표정을 지었다. 그럴 때마다 영식은 품삯을 아껴서 모은 돈으로 연희의 조화를 사주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은수가 남은 꽃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영식이 트럭 앞에 나타났다. 은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 저기 시든 꽃들, 어차피 버릴 거면 놔줘. 네. 아, 이것들요? 드릴게요. 영식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트럭 위에 툭 던졌다. 공짜로 받으면 기분 나빠. 장사는 장사지. 은수는 당황하며 돈을 도로 내밀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어차피 버릴 건데 그냥 가져가세요. 시끄러워. 그냥 받아. 영식은 풀이지어 한 다발을 집어들고 경비실로 돌아갔다. 은수는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다. 경비실로 돌아온 영식은 프리지어를 신문지에 대충 싸서 구석에 있던 빈 믹스커피 통에 꽂아두었다. 노란 꽃잎들이 어두운 경비실 안에서 유난히 환하게 빛났다. 영식은 꽃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영식은 마감 시간쯤 되면 은수에게 다가가 시든 꽃을 샀다. 처음에는 프리지어였고 그 다음에는 튤립이었고 어느 날은 안개꽃이었다. 경비실 구석구석에 꽃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은수가 먼저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무서운 표정만 지으세요? 영식은 순찰일지를 쓰던 손을 멈추고 은수를 쳐다봤다. 무슨 소리야? 항상 인상을 쓰고 계세요. 웃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세상이 무서운데 웃을 일이 어딨냐. 그래도 가끔은 웃으셔야 건강에 좋은데. 은수는 꽃잎을 정리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멜로디를 듣는 순간 영식의 손이 다시 한번 멈췄다. 70년대 유행가였다. 연희가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다. 영식은 고개를 돌려 은수를 바라봤다. 석양빛을 받으며 꽃을 다듬는 은수의 모습이 또다시 연희와 겹쳐졌다. 그날 저녁 영식이 순찰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하얀 데이지가 심어진 작은 화분이었다. 옆에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할아버지, 항상 꽃 사주셔서 감사해요. 이건 선물이에요. 마이너스 은수. 영식은 화분을 들어 창가에 놓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하얀 데이지가 조용히 빛났다. 그는 오랜만에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무뚝뚝한 말 뒤에 숨긴 마음을 젊은 애가 알 리 없었다. 그저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이 누군가를 꼭 닮아서 자꾸만 지갑을 열게 되는 것이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날씨가 이상했다.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가 무거웠다. 은수는 평소처럼 꽃을 정리하고 있었고 영식은 경비실에서 CCTV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다. 오후 2시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천둥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뒤흔들었다. 영식은 황급히 경비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은수의 트럭에는 천막도 없었다. 꽃들이 빗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은수는 비옷도 없이 트럭 위에 올라가 꽃들을 안으로 옮기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장미 줄기들이 빗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꺾이기 시작했다.
튤립들은 이미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영식은 입고 있던 경비복 상의를 벗어들고 빗속으로 뛰어나갔다. 70이 넘은 노인의 발걸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빨랐다. 할아버지, 은수가 놀라서 소리쳤다. 영식은 대답 대신 경비복을 은수의 머리에 씌워주었다. 이거라도 쓰고 있어. 감기 걸려. 할아버지는요? 나는 괜찮아. 어서 내려와. 꽃은 내일 다시 사오면 돼. 영식은 은수의 팔을 잡아 트럭에서 내려오게 했다.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달렸다. 영식이 사는 곳은 단지 뒤편에 있는 관리원 숙소였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여기 들어와서 비 좀 피해. 은수는 물에 흠뻑 젖은 채로 방 안으로 들어섰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영식은 옷장에서 마른 수건을 꺼내 은수에게 건넸다. 이걸로 머리라도 닦아.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영식은 부엌으로 가서 둥글레 차를 끓였다. 따뜻한 차 향기가 작은 방 안을 채웠다. 은수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방 안을 둘러봤다. 간소했지만 정갈한 공간이었다. 작은 책상 위에는 순찰 일지가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자신이 선물한 데이지 화분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 수건 더 없으세요? 옷도 너무 젖었는데. 선반 위에 있어. 마음대로 써. 은수는 선반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수건을 꺼내려던 손이 우연히 옆에 놓인 낡은 철제 과자 상자를 건드렸다. 상자가 기울어지며 뚜껑이 열렸고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아, 죄송해요. 은수는 황급히 물건들을 주우려 몸을 숙였다. 색바랜 편지 봉투들, 낡은 손수건,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 은수의 손이 그 사진에 닿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사진 속에는 단발머리를 한 젊은 여자가 활짝 웃고 있었다. 초승달 같은 눈매, 웃을 때 드러나는 앞니,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모습. 은수는 사진을 들고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이 사진. 영식이 차를 들고 돌아서다가 은수 손에 들린 사진을 보고 굳어버렸다.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그건, 이거, 우리 할머니 젊었을 때랑 똑같은데요. 아니, 정말 똑같아요. 은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사진 뒷면을 뒤집어 보았다. 거기에는 바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74년 청계천에서 영식이 연희에게. 은수의 손이 떨렸다. 영식 역시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할머니 이름이 연희였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다. 영식은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은수도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할아버지, 혹시 우리 할머니를 아셨어요? 영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을 하나하나 집어들었다. 50년 동안 꺼내보지 못했던 기억들이 철제 상자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인연이란 참으로 얄궂은 것이다. 50년을 돌고 돌아 평생을 그리워하던 사람의 손녀가 자신의 눈앞에 빗물을 닦으며 앉아 있었다. 영식은 은수를 바라봤다. 연희의 눈빛을 닮은 그 눈동자 속에서 지난 5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비는 새벽까지 내렸다. 은수는 영식의 방에서 밤을 보냈다. 두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다. 영식은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고 은수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모두 할머니 연희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꽃 장사도 하지 않았다.
대신 집으로 달려가 할머니의 유품이 보관된 다락방을 뒤졌다. 오래된 이불더미 사이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자물쇠는 없었지만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는지 뚜껑이 뻑뻑했다. 은수는 그 상자를 들고 다시 영식을 찾아갔다. 영식은 경비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가가 퀭했다. 할아버지. 은수의 목소리에 영식이 고개를 돌렸다. 이거 할머니 유품 정리할 때 본 건데요. 어머니가 그냥 버리라고 했었는데 제가 몰래 가져왔어요. 은수는 나무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영식의 손이 떨렸다.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그의 숨이 멎었다. 상자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다. 노란 막근으로 묶인 편지 다발이 수십 통. 모든 봉투에는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영식 귀하. 하지만 우표는 붙어 있지 않았다. 단 한 통도 붙여지지 않은 채 50년을 그 상자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영식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놓인 편지를 집어들었다. 봉투를 열자 편지지에서 희미한 장미 향기가 났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내 쓰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영식 씨, 당신이 준 꽃씨가 드디어 싹을 틔웠어요. 작은 화분에 심었는데 매일 물을 주며 당신을 생각합니다. 이 꽃이 피면 당신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어서 마음이 아파요. 영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다음 편지를 열었다. 오늘은 어머니 병세가 조금 나아지셨어요. 하지만 약값이 너무 비싸서 제가 밤낮으로 일해도 모자랍니다. 영식 씨, 당신은 저를 용서하지 못하겠지요.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린 저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영식은 세 번째 편지를 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영식 씨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저는 그저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랄게요. 부디 저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영식의 목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결혼한 적이 없었다. 누군가 잘못된 소문을 퍼뜨렸던 것이다. 연희는 그 소문을 믿고 평생을 혼자 살았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를 읽어내려갈수록 영식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편지마다 연희의 삶이 담겨 있었다. 병든 부모를 돌보며 고된 날들을 보낸 이야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홀로 꽃집을 운영하며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매일매일 영식을 그리워하며 적었던 마음들. 마지막 편지는 20년 전에 쓰인 것이었다. 영식 씨, 이제 저도 많이 늙었어요. 손녀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보면 자꾸 젊었을 때 우리가 생각나요. 청계천 다리 밑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 당신이 제 조화를 사주며 웃었던 그 얼굴. 아직도 선명해요. 영식 씨, 당신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행복한가요?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도 보내지 못하겠지만요. 영식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50년 동안 쌓아온 오해와 원망이 편지 속 문장 하나하나에 씻겨 내려갔다. 연희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저 짐이 되기 싫어서 사랑하는 사람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아서 떠났던 것이다. 그리고 평생 그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것이다. 은수가 조용히 다가와 영식의 거친 손을 맞잡았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정말 많이 그리워하셨나 봐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영식이라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때는 그게 누군지 몰랐는데 영식은 은수의 손을 꽉 잡았다. 마치 연희의 손을 잡는 것처럼. 미안하다, 연희야. 내가 너를 찾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경비실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오래된 편지 넘기는 소리만 조용히 흘렀다. 편지 봉투는 누렇게 변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어제 쓴 것처럼 싱그러웠다. 세월은 그들을 늙게 했어도 진심만은 늙지 않았다. 그날 이후 영식이 달라졌다. 아파트 주민들은 깜짝 놀랐다. 항상 인상을 찌푸리고 다니던 무뚝뚝한 경비 할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네기 시작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래, 학교 잘 다녀와. 아이들에게도 다정했고 택배 기사들에게도 친절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은수의 꽃트럭 옆에서였다. 영식은 이제 경비실을 비우고 트럭 곁에서 은수를 도왔다. 시든 꽃잎을 정리하는 법, 물을 주는 시간, 꽃을 오래 보관하는 비결, 70년을 살며 익힌 지혜들을 하나하나 은수에게 전했다. 프리지어는 아침 일찍 물을 줘야 해. 해가 뜨고 나면 금방 시들어. 네, 할아버지. 그런데 장미는요? 장미는 줄기를 비스듬히 잘라야 물을 잘 먹어. 그리고 가시 조심하고. 은수는 할아버지의 말을 공책에 빼곡히 적어 내려갔다. 영식은 그런 은수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연희도 저렇게 꼭 공부를 열심히 했었다. 주민들의 반응도 달라졌다. 까칠하던 경비 할아버지가 직접 꽃을 추천해 주니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할머니, 이 튤립 어때요? 색깔이 정말 고운데. 오늘 막 들어온 거예요. 거실에 두시면 딱 좋아요. 영식의 권유에 주민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산하던 꽃트럭이 이제는 매일 손님으로 붐볐다. 은수는 신이 나서 꽃을 포장했고 영식은 그 옆에서 묵묵히 은수를 도왔다. 어느 날 아파트 부녀회장이 영식을 찾아왔다. 영식 씨,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요. 정문역 공터에 작은 화단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요. 화단이요? 네. 요즘 단지가 너무 삭막하잖아요. 작은 정원이라도 있으면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영식 씨가 관리해 주실 수 있어요? 영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정문역 공터가 작은 정원으로 변했다. 관리사무소에서 예산을 지원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흙을 고르고 화단을 만들었다. 부녀회에서는 정원 입구에 작은 표지판까지 세웠다. 연희의 정원. 은수가 그 이름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이네요. 그래. 연희가 좋아하던 꽃들로 가득 채울 거야. 영식과 은수는 함께 정원에 꽃씨를 심었다. 프리지어, 장미, 안개꽃, 코스모스. 연희가 평생 사랑했던 꽃들이었다. 영식은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씨앗을 흙에 묻었다. 은수는 그 위에 정성스럽게 물을 뿌렸다. 할아버지, 이 꽃들 언제쯤 필까요? 봄이 되면 필 거야. 연희도 봄을 제일 좋아했거든. 두 사람은 해질 때까지 정원을 가꿨다. 지나가던 주민들도 하나둘 다가와 함께 꽃을 심었다. 아이들은 작은 삽으로 흙을 파고 어른들은 묘목을 심었다. 삭막했던 아파트 단지에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저녁이 되자 은수가 커피 2잔을 들고 왔다. 할아버지 쉬세요. 커피 드릴게요. 고맙다. 두 사람은 정원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영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연희야, 보이니? 내가 좋아하던 꽃들을 여기 다 심었어. 이제 곧 꽃이 필 거야. 은수는 조용히 영식의 말을 들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 연희는 꽃만 보면 어린애처럼 좋아했거든. 그날 밤 영식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꿈속에서 젊은 연희를 만났다. 연희는 단발머리를 하고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영식의 손을 잡았다. 영식 씨,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미안해, 연희야. 늦어서 미안해. 아니에요. 이렇게 만났잖아요. 우리 이제 함께 꽃 보러 가요. 다음 날 아침 영식은 어느 때보다 상쾌하게 일어났다. 정원으로 나가자 어젯밤 심었던 자리에서 작은 새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프리지어였다. 영식은 무릎을 꿇고 그 새싹을 바라봤다. 이제 꽃트럭은 여전히 정문 앞에 서 있지만 영식은 더 이상 호통을 치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미소로 은수를 맞이했다. 은수도 매일 아침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며 환하게 웃었다. 인생의 저물녘에 만난 작은 기적이 영식을 다시 살게 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꽃이 되어 피어나는 이 정원에서 그는 비로소 평안을 얻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하늘을 향해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연희야, 오늘도 좋은 하루야. 우리 정원에 꽃이 피었어.